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서산 80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한 러시아인으로 입국 시 인천공항 검역소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려대 밴드 동아리 관련 접촉자가 다녀간 뒤 모두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산 호수공원 주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산시는 현장 조사 결과 테이블과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먼저 1차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3일 해당 주점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환경 위험도 평가와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산시는 자가격리 등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현재까지 10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유독성 물질을 소주인 줄 알고 마신 70대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쯤 금산군의 한 배추밭에서 일하던 A씨 등 70대 3명이 유독성 물질인 가성소다를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A씨는 중태로 나머지 2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페트병에 들어있던 가성소다를 소주로 착각해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수당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일시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능력 개발 쪽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지난 8일 양승조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충남 비상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요.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 지방 재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만 24세 청년 17만 5천여 명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충남도에 적용할 경우 청년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 24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수당처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지방에서는 사업 추진을 실행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대책 수립 전까지 충남연구원 연구 결과를 참고해 충남도 여건에 맞는 청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승조 지사 역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기본소득제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기조가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 역시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금 지원이 아닌 능력 개발 쪽으로 청년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일자리 부족 문제에 더해 코로나19로 취업까지 어려워진 청년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도와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당진시 박상국 연안관리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항만수산과 연안관리팀장 박상국입니다. 네, 당진시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연이어서 선정됐다고 하죠.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당진시는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과 어촌유질 300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당진시 성문면 장광 앞 해역에 200헥타 규모의 쭈꾸미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유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하신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올해 시는 연안수산자원의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용역을 의뢰해 1,300헥타의 해역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란 서식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매년 6억 원씩 총 30억 원을 투입해 쭈꾸미와 갑오징어가 산란 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폐광 및 함사로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선순환적 수산자원 확보와 생산 안정화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과 연계한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에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촌 뉴딜 300 사업에도 선정됐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과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재생과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안에 위치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당기는 2019년 첫 공모사업의 난지섬 일원과 2020년에는 송화급 한진포구 성문면 외목항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진시 성문면 용무치항이 2021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업 기반 시설인 선착장 확장, 무량장과 주차장, 호환 정비를 하고 관광객을 위한 휴게 쉼터 및 체험장, 수산물 판매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상지로 지정됐던 난지섬이나 한진포구 또 외목항의 사업 추진 현황도 궁금합니다. 네, 2019년에 선정된 난지섬 일원 어촌 뉴딜 사업은 해양수산부 8대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총 126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마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초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에 선정된 한진포구와 외목항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진시 항포구에는 그동안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어업인들과 관광객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장구항 국가항을 중심으로 미리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사업과 연계해 한진포구에서 난지섬까지 당진시 주요 항포구를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주민들의 생계 활동과 관광 활동 개선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박상국 연안관리 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시설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요. 이에 따라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가축이 발생할 경우 자체 진단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한 초동 방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3대 재난성 가축 전염을 모두 자체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11일 2021년 제1회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채용 대상은 초등 돌봄 전담사와 조리원, 교무행정사 등 7개 직종의 258명인데요. 또 이번 채용에서는 사립학교 공개 전형 업무를 위탁받아 교무행정사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해당 사립학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로 1차 소양평가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16개국 언어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민원 상담은 15만 5천여 건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5%가 콜센터 이용 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답했습니다. 당진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를 이달 말까지 추진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9월 기준 45억 원으로 당진시는 40억 원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수년 동안 누적된 것으로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이전에는 60억 원이 넘는 규모였지만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정리한 결과 2017년 이전 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일시적 체납 유예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이 황새 복원과 공존하기라는 주제로 제1회 황새 모니터링 국내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류회에서는 황새의 주요 폐사 원인인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가 조명됐는데요. 예산군은 방사 황새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전기시설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와 관내 7개 기업체가 여성 친화 일촌 기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 여성 인력 채용과 여성 근로자 근무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시는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또 서산시는 오는 15일 보육시설과 요양원 등 9개 기관과도 여성 친화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봉사 현장인데요. 당신 원시가지 상가 번영회가 지난 10일 당진 시내 곳곳을 돌며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방역통을 어깨에 맨 번영회 회원들은 상인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주요 시설들을 소독했습니다. 예산군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종합대책을 실시합니다. 군은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하고 읍면 자율 방재단을 활용해 마을 제설반을 구성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지난해보다 추운 날이 많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기온은 오전 0도로 출발해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외출하셔야 한다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 대부분 0도 안팎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양 영하 2도, 홍성과 예산 영하 1도, 태안 1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6도, 서산 8도, 그 밖의 지역 7도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릴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바뀌겠는데요. 이후 월요일부터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전 기온이 영하 10도에 가깝게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파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잔잔하겠는데요. 파고는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도 이미 지났는데요. 작년보다 눈 소식이 늦고 드물어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청량 한 마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지역 곳곳에서 가족 간 전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돈군 청양군수는 불안감 유발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공적 발표를 신뢰해야 지역을 지킬 수 있고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적극 실천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상황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삼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